명제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참 또는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린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현이는 잘생겼다. 명제입니까? 네. 맞잖아요. 연우는 착하다. 명제입니까? 네. 여기서 문제는 잘생겼다의 기준이 좀 애매하죠. 착하다의 기준이 좀 애매하지. 하지만 승현이 정도면 어떤 기준에 놔도 잘생긴 거 아닙니까? 연우면 어떤 기준에 봐도 착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확하게는 일단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뭐 잘생겼다, 착하다, 이쁘다, 덥다, 춥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제 기준이 명확할 때 그때 참인지 거짓인지 말할 수 있으면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낮 기온 최고 온도는 31도다. 명제입니까? 명제입니다. 대신 아닌데 오늘 36도까지 올라가는데 거짓인 명제겠죠. 그래서 명제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요. 참이다, 거짓이다. 됐음? 그래서 명제 뭐라고요? 참 또는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라는 말도 배울 거예요. 조건. 무슨 뜻이냐?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이나 식이야. 그게 무슨 말이니?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5x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5. 참이에요? 참일 수도 있어요. 둘이 같은 겁니까?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 x 값에 따라서. x에 1 넣으면 같은 거 맞아? 틀렸죠. 2 넣으면 같은 거 맞아? 틀렸네요. 누구 넣으면 같아져? 마이너스 3. 됐음? 그래서 그 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면 우린 얘를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조건이겠죠? 이때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이 있을 거야.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끝. 됐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명제, 그 다음 조건, 그리고 진리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또 다른 얘기 해볼 거예요. 자, 부정이라는 표현입니다. 부정. 무슨 뜻이에요? 부정 무슨 뜻이에요? 정해지지 않았다? 라는 의미도 있지요. 한자로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여기서 쓰는 부정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정, 부정. 자, 부정이 뭐냐면 어떻게 말하지? 잠깐만. 부정이 뭐냐면 네거티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 not. 아니다. 됐죠? 그래서 부정이란 말 나와요. 그냥 편하게 not, 아니다 하시면 돼. 자, 봐봐. 앉아있다. 나는 지금 앉아있다. 의 부정은 뭘까요? 에? 나는 앉아있지 않답니다. 간혹가다 이런 애 있어. 선생님 앉아있다의 부정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누워있으면요. 물구나무 서 있으면. 됐죠?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모든 말들의 부정을 붙일 때는 그냥 낫을 붙이고 얘기하면 돼. 문이 열려있다. 부정은 뭐예요? 열려있지 않다. 됐음? 닫혀있을 수 있지. 깨져있을 수도 있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됐음?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부정을 말할 때는 그냥 낫을 붙여주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부정이라는 표현에 이렇게 물결을 붙여놨을 거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 not p. 됐죠? 무슨 뜻이야? p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해 볼 겁니다. 명제를 하나 얘기해 볼게요. 아, 또 뿌듯하네.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수학이 1등급이다. 명제입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입니다. 우리 반 학생은 모두 1등급입니다. 참인 명제죠.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명제의 부정을 말해볼게.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은 1등급이다의 부정. 잠깐만. 얘가 지금 말한 거 잘 들어봐.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나름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았잖아. 여기 있는 모든 학생은 1등급이다 라는 명제의 부정은 뭐라고 말했죠 방금? 모두는 아니다지. 그 모두는 아니다가 무슨 뜻일까?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고 두 명이 아닐 수도 있고 세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맞아? 모두 다 1등급이다의 부정은 편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나도 꼬여 씨.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 1등급이 아닌 학생도 있다. 인 거야. 됐음? 좀 더 정리하면 우리 반에 있는 학생 중 어떤 학생은 1등급이 아니다. 됐음? 우리 반에 있는 학생 중 적어도 한 명은 1등급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됐음? 그래서 봐봐. 모두 1등급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거의 부정을 말합니다. 모두 1등급이 아니다. 맞아 틀려? 아니야. 됐음? 받아들여요? 자, 다시 우리가 중국집을 갔어요. 모두 짜장면을 시켰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명제의 부정을 말해줘. 그럼 뭘까? 모두 짜장면을 시켰다의 부정. 모두가 시키진 않았다고.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적어도 한 명은 짜장면을 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여기서 잘 적어도 됐죠? 적어도 한 명은 짜장면을 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도 해석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어떤 학생은 짜장면을 시키지 않았다. 맞아? 지금 우리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괜찮을까요? 받아들일까요? 자, 다시 갑니다. 우리가 중국집을 갔습니다. 어떤 학생이 볶음밥을 시켰다. 이거의 부정은 뭘까? 어떤 놈은 볶음밥을 시켰어. 부정. 모두 볶음밥을 시키지 않았다. 됐습니까? 받아들일까요? 납득이 돼? 자, 지금 우리는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교재에다 쭉 정리해 놓을 건데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 그 말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돼. 그래서 정리는 좀 이따 해드릴 거고요. 명제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자, 명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는데 이때 이 명제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 누구이면 누구이다. 항상 이런 구조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이다. 누구이면 오늘 낮이면 됐음? 뭐이다? 최고 기온이 31도이다. 이런 구조야. 됐어? 승현이는 잘생겼다. 승현이라면 잘생긴 거다. 됐음? 받아들여? 이런 식입니다. 우리 반 학생이면 모두 1등급이다. 됐음?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반 학생이면 우리 반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럼 다른 반에 데리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우리 반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그 학생은 뭐다? 1등급이다. 됐음? 1등급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명제를 말할 때 다시 조건 두 개를 결합해서 지금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 반 조건을 만족한다면 1등급이라는 조건을 만족합니다. 맞으면 참인 명제, 틀리면 거짓인 명제. 됐음? 하나 더. 뭐 하려고 그랬지? 우리 반이면
1등급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나 너무 가나? 그냥 가. 그럼 반대로 1등급이면 우리 반입니까? 그건 아니죠. 맞아? 납득이 돼? 자, 이때 이 앞에 있는 P라는 조건은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고요. 뒤에 있는 Q라는 조건은 우리가 결론이라고 부르는데, 명제가 참일 때 이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참인 경우도 있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짓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반이면 1등급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번엔 자, 우리 반이라는 이 조건에 부정을 붙여볼게.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될까? 우리 반이 아니면 1등급이다라는 조건에 부정을 붙일게. 그럼 뭘까? 1등급이 아니다 라는 거겠죠. 그럼 이거를 이렇게 써봅니다. not 1등급. 뭐야? 1등급이 아니면 not 우리 반. 우리 반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됐습니까? 그럼 명제가 참일 때 이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바꾸고 둘 다 부정을 붙여주면 명제가 참이었어? 얘도 참입니다. 이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우라고 불러요. 대우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P와 Q를 바꾼 얘를 우리는 역이라고도 부릅니다. 역. 그래서 역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서 역을 관찰합니다. 명제가 참입니다. 역도 참일까요?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입니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는 참입니까?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이면 1등급이야? 1등급이 아니면 우리 반이 아닐 거야. 역시 마찬가지 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 해드리냐면 이런 얘기 해드려요.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험을 보면서. 잘 생각해봐. 1등급 맞은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 여기서 문제는 선생님 열심히의 기준이 뭔데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냥 편하게 합시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념상의 열심이라고 봅시다. 1등급 맞았어, 쟤 공부 열심히 했을까? 했겠지. 됐음? 참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이 명제에 역을 쓰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역이에요. 그러면 1등급 나올 거야. 맞을까요? 이건 아니에요. 네가 공부 백날 열심히 해도 어차피 너처럼 열심히 하는 애가 한 40명 있으면 힘들어. 됐음? 받아들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1등급 안 나와. 됐습니까? 그럼 이 명제 대우를 써볼게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1등급이 안 나올 거야. 맞을까요? 맞죠?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 이번에 1등급이 안 나왔잖아. 안 나온 과목이 있잖아. 뭐 수학은 더 나왔으니까요. 안 나온 과목이 있잖아. 던진 과목들 있잖아. 잘 생각해봐. 열심히 안 했을걸? 그래서 안 나온 것도 분명히 있어. 그쵸? 예상했잖아요. 던지는 순간. 항부사 던질 때 생각했잖아. 이건 안 나오겠다. 맞아. 참인 명제예요. 올바른 원리대로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1등급 안 나오지? 열심히 해도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게 참이 아니야. 근데 계속 오해한다고. 내가 열심히 안 했나 봐. 이번에는 잠을 하루에 1시간만 자야겠어. 막 이런 애들도 있다고. 아니야. 그거 거짓인 명제야. 그 명제가 왜 참이라고 생각함? 열심히 하면 다 1등급 나와? 아니라니까? 그럼 도대체 1등급은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뭘. 더 빡세게 해야 되겠지. 그럼 더 빡세게 하면 나와요? 나도 몰라. 그럼 도대체 공부 왜 하는 거야? 안 하면 안 나오니까. 안 하면 안 나와.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것밖에 더 없어. 하세요. 안 하면 안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나와요. 시험 보기 전에 나한테 그런 말하는 친구가 있다고.
저 이번 시험 망했는데 그냥 수학도 던질까요? 수학이 마지막 날이니까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지. 아, 해봐. 왜 안 해봐? 굳이 왜? 나오잖아. 다른 과목들도 이제 잘 잡으시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한다고 안 나올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고. 안 나오면 안 나왔구나. 다음엔 나오겠지. 계속 도전하세요. 왜? 안 하면 안 나오는 건 확실하니까.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 좋은 결과 항상 있었으면 좋겠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예습 복습 잘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비결이 뭐예요? 라고 하면 없어요. 네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네가 아는 대로만 하면 돼. 숙제 잘하고 수업 잘 듣고 문제 풀라는 거 잘 풀고 하라는 거 하고 그러면 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근데 꼭 하지 말라는 거 하잖아요. 틈틈이 불을 들어가서 오늘 이벤트 받아야 돼요. 세 판만 더 하면은 상자 깔 수 있어요. 이러고 있지. 당장 시험 볼 거야, 테스트 볼 거야, 시간 없다, 빨리 공부했는데, 지금 경쟁 돌리고 있는데요. 티어 떨어지는데요.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런 게 쌓이는겨. 한두 번으로는 절대 쌓이지 않아. 한두 번으로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근데 이게 쌓인다고. 기본 태도로.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짧은 틈틈마다마다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게 날 수도 있어요. 일단 수업 얘기 안 하니까 자야겠다. 근데 문제는 수업 얘기 할 때도 자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보면서 체크 좀 하겠습니다. 명제입니다.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요. 자, 조건입니다. 미안해요. 조건이 정리구나. 오씨, 큰일 날 뻔했네. 정리입니다. 정리. 정의는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한 문장이고요. 정리는요, 거기서 나오는 기본이 되는 다른 것들을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등변 삼각형 이러면 이름 그대로야. 이등 두 개가 같은 거야. 변이. 그런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 평행 사변형. 평행하는 거야. 사변이. 됐음?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는 거죠. 이게 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오는 성질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두 밑각이 같아. 됐죠? 꼭지점에서 밑변의 근선은 수선은 밑변은 2등분해. 이런 표현들과 성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쯤에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도형 배우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편하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밑으로 갑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무슨 뜻?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에요. 됐죠?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모아서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 됐죠?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값들을 모아서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고요. 부정입니다. 옆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not. 그래서 요거 not p 이렇게 읽어요. not p, p가 아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넘어갈 거고요. 밑으로 가시면 그리고와 또는이 있습니다. 자, p 또는 q의 진리집합이 있습니다. p 또는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있어요. 이 진리집합의 부정은요. p 또는 q 금촌고 또는 어디로 하지? 문제고의 부정은요. 금촌고도 아니면서 문제고도 아닌 다른 학교를 말하면 됩니다. 정목고나 봉일청고나 동패고나 한빛고 같은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P 또는 Q의 진리집합의 부정은요. not P이면서 not Q인 애들. P도 아니고 Q도 아닌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P 그리고 Q죠. P 그리고 Q. 예를 들면 금촌고이면서 G 원반이죠. 우리 반의 부정은요.
금총고이면서 G 원반인 학생들의 부정은요. 우리 반이 아닌 다른 애들을 말하면 됩니다. not P 또는 not Q가 되겠죠. 그래서 금총고도 아닌 애들, 우리 반도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을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거는 집합으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 주시고 넘어갈 겁니다. 우측으로 가요. 명제 P이면 Q이다로 표현됩니다. 명제는 일반적으로 조건 두 개를 붙입니다. 이때 앞에 있는 조건을 P, 가정, 뒤에 있는 조건 Q, 결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 이렇게 얘기하고 거고요. 참거짓 판단하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 거고, 발레도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